이상한 나라보다 더 이상한 거울 너머의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바로 논리적이지 않은 이 거울 너머의 마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 선정한 단어가 바로 logical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거울 나라가 논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거울 볼 때 반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은 마을이 거울 너머의 마을이라는 의미인가? 라고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바로 logical이라는 단어입니다. 논리적이다 라는 말이 logical이면은 비논리적인이라는 말은 뭐지? 그거까지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연결해서 외우면 조금 쉬워요. 그리고 하나만 외우면 돼요. IL이라는 접두어가 붙으면은요, 앞에 단어의 의미는 논리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단어의 의미는 비논리적인이라는 illogical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약간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항상 단어를 학습할 때 그냥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영어의 뜻 살펴보고 한국말 뜻 살펴보고 영어의 뜻 살펴보고 한국말 뜻 살펴보는 걸로 그냥 끝 이렇게 할 때가 제일 많고, 그리고 공부를 조금 더 심오하게 심도 있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예문까지 살펴보는 친구들. 근데 여기서 나는 좀 더 욕심이 있어, 나는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 도대체 이 의미가 같은 언어로 썼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정석으로 단어를 공부하는, 제일 공부를 잘하는 학습법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내가 평소에 논리적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모르고 어렴풋이 알고 사용을 했던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예문을 딱 보잖아요. 논리적인이라는 의미의 참된 의미가 저런 의미였구나를 오히려 영어로 이해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어때요? 좀 막 기대되지 않아요? 어떤 의미를 어떻게 논리적인을 영어로 설명을 했을지? In a logical argument, 논리적인 나만의 주장에 있어서는, 그런 주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이 바로 logical이라는 단어를 설명해놓은 문장인 거예요. 잘 보세요. Each step, 각각의 step, 단계들이 must라고 쓰니까 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Be true, 각각의 단계가 사실이어야 된대요. 여러분 지금 봐봐요. 어려운 말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논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모든 단계가 사실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이라는 의미를 하는구나. 만약에 if the step before is true, 그 전 단계가 사실이었다면은 그 다음 단계도 사실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도 사실이어야지만 we say it's logical.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앞에 단계가 사실인데 뒤에 단계가 사실이 아니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울 너머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논리와 같은 거면은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illogical. 제가 이게 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거 막 같아가지고 illogical. 그래서 logical과 illogical의 단어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게 논리적인 logical이라는 뜻은 매 단계가 사실에만 기초를 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logic이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논리가 없는 나라, 거울 너머의 나라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는 전혀 생기지 않았던 논리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을 많이 할까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겠죠. 그런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바로 앨리스가 제일 많이 했겠죠.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의미는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꼭 외워두세요. That doesn't make any sense. 한 번 더. That doesn't make any sense. 감정 실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한 번만 더.
That doesn't make any sense 라고 얘기합니다. 앨리스는 상황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같이 또 배워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표현. That doesn't make any sense 라는 표현을 한 번 더 배워볼게요.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두 가지 상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상황을 저희가 대화로 한번 풀어서 같이 한번 또 우리가 대화문을 만들어 볼게요. 이 엉망진창인 논리인 거울 너머의 나라에서 두 상황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이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왕님과 앨리스가 대화를 하는 상황이에요. 여왕님, 잘 기억하는 일은 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앨리스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Queen, what is the most memorable event for you? 라고 물어봅니다. Queen, what is the most memorable event for you? memorable 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잘 기억하는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만 더. Queen, what is the most memorable event for you? Queen, what is the most memorable event for you? 라고 앨리스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퀸이 어떤 대답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제일 잘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과거의 일에 대해서 기억을 잘해야 되는 건데 여왕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건 다다음 주에 일어났던 일이래요. 말도 안 돼. 다다음 주는 미래인데 어떻게 그 일이 이미 일어나. 그러니까 앨리스가 이거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왕이 뭐라고 했는지 영어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That is the event happened in the week after next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논리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다다음 주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생활 영어에서 그냥 대화로 할 때에는 그냥 콩글리시 같이 해도 돼요. next week 이라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 힘들어요. The week after next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만 다다음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실은 사실 그냥 대화 중에서는 다다음 주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next week 또는 뭐 week after next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으네요. 자, 저도 무의식적으로 똑같이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next week 이라고 해도 그냥 대화 중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표기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that is the events 또는 that is the events 언제 happened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제 in the week after next 다다음 주에 일어났던 일들을 난 제일 잘 기억해. 뭐라 그래 앨리스가 진짜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That doesn't make any sens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감정 실어서 같이 That doesn't make any sense 한 번 더 That doesn't make any sense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상점인 것 같고요. 앨리스가 염소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는 상인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진짜 말도 안 되는 illogical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앨리스가 질문을 해요. 달걀은 어떻게 파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자, 그럼 이 질문을 바로 우리가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는 how였고요. 팔다라는 거는 sell. 그러면 달걀은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egg잖아요. eggs로 달걀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바로 보겠습니다. How do you sell eggs? How do you sell eggs? 앨리스가 이제 차분하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염소가 상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개엔 5펜스고 두 개엔 2펜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개는 5펜스고 두 개는 2펜스래요. 여기서 펜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펜스는요. 그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영국의 작은 동전이자 화폐 단위고요. 100펜스가 1파운드라는 거고요. 페니가 단수형이고요. 펜스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한 개 이상이니까 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가 두 개보다 더 비싸요. 그럼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앨리스가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얘기를 합니다. 5 pence for one. 한 개에는 5펜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두 개에는 for two는
이 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앨리스가 여기서 뭐라고 한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건 말도 안 돼요. That doesn't make any sense.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한 번 더. That doesn't make any sens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진짜 그 말도 안 돼. 그 여러분들 이런 것들 오늘 배운 표현 중에 하나 응용하면 되겠네요. 엄마가 딱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있잖아. 너 밥 먹고 딱 5분만 쉬었다가 공부해. 그리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엄마, 그건 말도 안 돼요. 나 한 15분은 쉬어야지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After you eat dinner, only take a break for 5 minutes and go study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Mom, that doesn't make any sense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막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 저녁 때 꼭 해보세요. 자, 그래서 꼭 오늘 배워야 되는 표현이 바로 뭐였죠? 이건 말도 안 돼. That doesn't make any sense. That doesn't make any sense 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앨리스가 거울 너머에 이렇게 illogical한 나라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닥뜨리는 게 바로 누구였어요? 오늘의 대왕, 꼭 앨리스가 제일 그 무서워했던 인물일 수도 있겠네요. 붉은 여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붉은 여왕에 대해서는 앨리스가 만났던 붉은 여왕이긴 한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조금 심오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우선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붉은 여왕의 이론이란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영상을 먼저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조금만 더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나머지를 더 이어나가면서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앨리스가 붉은 여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붉은 여왕을 만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도 예고했던 것과 같이 붉은 여왕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 이론에 대해서는 진짜 뭐 이 붉은 여왕의 이론, 붉은 여왕의 저주 뭐 이럴 때 되게 나름대로 워딩이 진짜 많더라고요. 자, 우리는 근데 영상에서
문장에서 나왔던 이 워딩을 가지고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붉은 여왕의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붉은 여왕이 가장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명언 또는 붉은 여왕의 명언이라고 하죠. 명언을 하고요. 이 대화를 바탕으로 이론이 이제 계속해서 생성이 됐는데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느려 터진 나라로군. 여기서는 같은 곳에 있어라면 쉬지 않고 힘껏 달려야 해. 어딘가 다른 데로 가고 싶으면 적어도 그보다 2배는 빨리 달려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내 나름대로 매일 발전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발전은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친구도 똑같이 노력을 하고 발전을 하는 것도 하고 환경도 똑같이 노력을 하고 발전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만큼 노력을 해요. 발전을 하려고. 그랬을 경우에 누가 내 친구 또는 나의 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적 또는 친구 또는 뭐 내가 이제 걔보다 앞서 나가야 되는 어떤 상대가 있으면은 걔도 내가 100만큼 노력하면은 얘도 100만큼 노력하고 그리고 또 모두 변한다는 거예요. 환경도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100 노력하고 쟤도 100 노력하고 쟤도 100 노력하면은 다시 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얘기하죠. 조금 더 앞서 나가려면은 2배 더 노력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럼 내가 200을 노력을 하게 되면은 남들이 100만씩 발전을 할 때 나는 100이라는 그 공간을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200을 노력했으니까. 이게 바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붉은 여왕의 이론이라는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설명이 많이 됐냐면요. 리반 발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붉은 여왕의 이론인데요. 경제학이나 진화론에 많이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설명이 됐던 거고요. 똑같아요. 진화론에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뭘로 살펴볼 거냐면요. 영어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혀 어렵지가 않은 이유가 이미 우리는 어떤 내용인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맞나 틀리나를 영어로 된 문장으로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훨씬 더 쉽게 영어 독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키 포인트는 나라는 이 생물체가 발전을 할 때 100만큼 발전하면은 다른 애들도 100만큼 발전을 하니까 나는 조금 앞서 나가려면은 200을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주된 논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논리를 가지고 이러한 우리가 배경지식이라고 얘기하죠. 배경지식을 가지고 비슷한 상황을 똑같은 상황을 설명해 놓은 건데 영어로 설명돼 놓은 거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총 3문장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보겠습니다. 이론이라는 의미는요. hypothesis, hypothesis, hypothesis라고 읽습니다. Red Queen hypothesis. 붉은 여왕의 이론이라는 거를 우리가 아까 한번 학습을 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Organisms must constantly adapt, evolve, and reproduce 라는 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단어 때문에 그런 건데 단어들이 어려운 이유는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론 자체가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려운 단어를 한번 목격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걸 굳이 외워야 되겠다라는 막 그런 굳은 결심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런 단어가 저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한번 보자 라는 생각으로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rganism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생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생물이라는 그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단어가 나오겠구나. organism, 생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꼭 뭐뭐 해야 된대요. 어떻게? constantly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물은 꼭 끊임없이
동사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생물이 하고 있는 일은 이 문장에서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동사는 생물이 하는, 다시 말해 주어가 하는 행동을 나타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organisms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꼭 adapt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상황에 적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adapt라는 단어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예요. 학습할 때. 왜 그러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adapt라는 단어에 철자가 하나만 바뀌면 완전히 다른 뜻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adopt라는 단어인데요. 이 adopt는 일반적으로 입양하다라는 의미도 알고 있지만 이 의미, 특정한 방식이나 자세를 쓰다, 취하다라는 의미로서도 여러분들이 꼭 학습해 두시기 바라요.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어떠한 환경에 적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고 싶어서 adapt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그리고 evolve는요, 진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의미할 때 evolu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죠. 적응하고 진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reproduce는 번식하는 거예요. 그럼 생물이 하는 일 다 얘기했네요. 생물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환경에 맞게 적응을 하면서 진화도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진화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또 우리가 나만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번식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물이 하는 세 가지 행동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요. This is not only just to gain reproductive advantage, but also simply to survive. 이 단어, survive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본 단어인데? 맞아요. 우리 아까 처음에 같이 했었잖아요. 경쟁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쓸 때 뭐 하기 위해서 우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죠. 자, survive라는 단어의 뜻은요, 바로 살아남다, 생존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reproductive advantage라는 거는요, 번식할 때 advantage는 뭐예요? 내가 더 이로운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다. Not only A, but also B. 구문. 지겹도록 외웠던 구문이 문장에서 바로 나오네. 그렇지.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지겹도록 외웠던 구문 한번 문장으로 확인해 봅시다. This is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구문이에요. Just to gain reproductive advantage. 내가 그냥 단순히 번식할 때 이점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생물이 이렇게 must constantly 어떻게 하면은 번식할 때뿐만 아니라 but also simply to survive 한다는 거야. 단순히 생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장, 오늘의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독해해 볼게요. 마지막 문장은 길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또는 같은 시기에 competitors는 뭐예요? 잘 생각해봐요. compete라는 단어 오늘 배웠어요. 아까 compete라는 단어는 경쟁하다라는 동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 보니까 형용사 같지는 않아.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명사형이랄 때 competition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 단어에서 er이나 or 정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게 끝나는 단어는요, 사람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competitors라고 이야기하면은 경쟁자를 뜻해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오늘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연관지어서 다른 문장에 어려워 보이는 문장의 뜻도 내가 이해할 수 있네. 나 오늘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오늘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Competitors and opposing organisms. 자, organism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생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opposing이라는 뜻만 알고 있으면 되네요. opposing은요, 바로 서로 대립하는, 싸우는, 겨루는 이라는 뜻이에요. 상대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 제 편, 상대편. 그래서 겨루고 있는 생물체들은 evolve, 아까 evolve는 같이 배웠죠? 진화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배웠습니다. evolve in a changing, 변화하는 environment. environment는요,
환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셨죠? 어디에서? 또한 as well 이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이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ut at the same time, 같은 시간에, 같은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Competitors and opposing organisms, 경쟁자, 그리고 나 상대편의 생물. 똑같은 의미네. 그게 경쟁자일 수도 있는 거고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이니까 상대편들은 evolve in a 진화합니다. 어디에서? changing environment, 변화되는 환경에서도 진화합니다. as well, 또한 같이 얘네들도 진화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니까 그리고 오늘 꾸준히 집중해서 수업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이었던 거죠. 왜? 붉은 여왕 이론이라는 것 자체의 키 포인트가 바로 경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설명해주고 싶은 거였으니까 연관된 단어, 어려운 의미였지만 연관된 단어들을 우리는 다 학습하고 해낸 거예요. 되게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씩 나눠 읽었잖아요. 이번에는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세 문장을 한꺼번에. 자, 이렇게 읽을 때에는 처음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읽을 거예요. 일반적인 속도로 제가 읽는 걸 여러분들이 잘 듣고 중간중간에 발음을 조금 헷갈리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조금 천천히 저랑 여러분들이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는 거예요. 자, 들어가 봅시다. Red Queen Hypothesis. Organisms must constantly adapt, evolve, and reproduce. This is not only just to gain reproductive advantage, but also simply to survive. But at the same time, competitors and opposing organisms evolve in a changing environment as well.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이번에는 방금 제가 읽었던 속도보다는 조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Red Queen Hypothesis. Organisms must constantly adapt, evolve, and reproduce. This is not only just to gain reproductive advantage, but also simply to survive. But at the same time, competitors and opposing organisms evolve in a changing environment as well.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영어 단어를 읽으면서 문장을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발음을 해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붉은 여왕 이론은 완벽하게 학습을 잘한 거예요. 자, 마지막. 네. 지금 보니까 앨리스가 여왕을 만났죠. 붉은 여왕을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음악도 빨라지면서 비트가 엄청 빨라지면서 뭔가 얘기를 하죠. 나는 네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 라고 친절하게 말하고 나서 과자를 줍니다. 근데 앨리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왕님, 저 너무 빨리 달렸더니 목이 말라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과자를 딱 주네요. 저는 이 영상을 딱 보고 왜 과자를 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목이 마르다라고 하면은 물을 주는 게 정상인데 과자를 줬잖아요? 왜 줬을까요? 진짜 모르겠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그냥 제 굉장히 단순한 생각은 뭐였냐면은 여왕이 앨리스 싫어해서 앨리스 못 뛰게 하려고 과자 줬구나. 왜? 그래야지만 여왕이 이길 수 있으니까. 경쟁하고 있는 체스판 위였잖아요. 경쟁하고 있는 구도에서 여왕이 앨리스를 이기고 싶어서 과자를 줬나? 그러면은 앨리스는 과자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앨리스가 과자를 먹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 또는 앨리스가 과자를 먹고 나서 하는 행동 앨리스가 과자를 받고 버렸을까? 이런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왜 앨리스한테 과자를 줬는지 과자를 먹었을지 안 먹었을지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저랑 함께 공감을 하면서 함께 나눠보면은 그것도 되게 좋은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바로 여러분들의 참여, 또 여러분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앨리스의 모험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그 후에 나온 거울 나라에 간 앨리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앨리스가 논리적이지 않은 거울 나라에 갔었죠.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logical이라는 단어를 배웠고요. illogical이라는 단어도 함께 학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만난 인물이 있었죠. 바로 붉은 여왕이었습니다. 붉은 여왕을 만나서 앨리스가 경쟁, compete라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왕과 함께 마구 달려가다가 결국엔 다시 눈을 딱 뜨고 정신을 차렸더니 앨리스가 어디에 있었죠? 원점. 똑같은 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서 한 학자가 붉은 여왕의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었고 이게 진화론과 그리고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요 근래에 와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굉장히 어렵지만 심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오늘의 팝 퀴즈 문제가 나갈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앨리스가 이제 마구 탐험을 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죠. 자, Who did Alice meet at the Looking Glass World? 한 번 더. Who did Alice meet at the Looking Glass World? 잘 생각해보세요. 앨리스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경쟁이라는 것도 배우고요. 그리고 목마르다고 얘기했더니 과자를 주는 요 인물을 만나죠. 자,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꼭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도 여러 가지 영어 표현과 그리고 지식 배우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또 만나서 우리 재밌게 영어 학습 해보도록 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